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입니다. 오늘의 이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추워. 갑자기 한겨울이네. 월동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야, 넌 월동 준비 했어? 하고 있어. 그래? 뭐 어떻게 했는데? 아, 남친 생겼어? 아니 패딩 점퍼 샀냐?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뭐 핫팩? 전기장판이야 이거? 우리한테 월동 준비가 뭐 있겠냐? 내년 취업 준비하는 거지. 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월동 준비 제대로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미리미리 대비하면 좀 당황하지 않고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또 취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취준생들의 월동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의 월동 준비. 과연 월동 준비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겨울보다 혹독한 이 취업 시즌을 대비하는 거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월동 준비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좀 우리가 당황했던 경험, 좀 쉽게 말해서 좀 난처했던 경험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점점 날이 갈수록 메소드 연기를 펼쳐주고 있는 우리 민우 군부터 미리 준비 안 해서 좀 곤란스러웠던 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에 좀 가물가물한데요. 네. 그 좀 눈이 많이 왔었어요. 군에 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도심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네. 도로가 이제 얼지 않게 이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데 사실 그때 좀 이르게 눈이 왔던 걸 기억해요. 되게 많이.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밑에 지하에 쌓아놓고 이제 안 꺼지고 내놨다가 그때 이제 꽁꽁 얼었는데 마침 또 하필 이제 과장님이 출근을 하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만 끔찍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월동 준비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복학생 티를 벗겠다고 했는데 입만 열면 군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학생을 군대를 빼버리겠다. 이번 예. 겨울에 그런 월동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겨울의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에피소드를 좀 많이 쌓는 게 월동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윤선 양도 뭐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해서 혼쭐난 경험 있어요? 저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이렇게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답변을 생각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에 이제 한 초창기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왔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랑 할 때? 네, 그래서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예.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바로 안 되니까 이게 또 적응이 안 돼서 순발력이 너무 많이 떨어질 때라서 예. 진짜 말 그대로 어버버 하다가 나와서 제가 그날 엄청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날뿐이었을까요? 그거 준비해오나요? 네, 요즘은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뭐든지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 부리거나 요령 피는 순간 그때 꼭 큰일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맞아요. 배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월동 준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주리 씨도 뭐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전 방금 태진 씨가 말한 거에 너무나도 폭풍 공감이 했는데 이것 또한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샘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얼마 전에 휴가를 중국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휴가? 예. 네,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보통 여행을 가면 외국어 한두 마디씩 그냥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정말 못하더라고요. 중국어만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니하오, 뭐 시에시에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안 통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여행의 순간조차도 준비를 하고 가야지 훨씬 더 네, 네, 즐길 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요. 이시안 대표님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워낙 근데 꼼꼼하셔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이건 내가 질문을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네. 아니, 뭐 사실은 진짜 딱 이렇게 굉장히 갑자기 그 당황하고 그런 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되게 다 일렬로 앉아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요? 아니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예. 일렬로 앉아 있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시험 날이라는 거죠. 정말 몰랐어요. 시험인 줄 네, 모르고. 시험인 줄 모르고 가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예. 그때 저는 그만큼 당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때는 뭐 대학 다닐 시절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좀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예.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일정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철수 씨는 이런 일 되게 많죠. 기억나는 건 많진 않은데요. 다 잊었겠죠? 근데 지금 뭐 데뷔 안 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경험은 좀 취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이 사실 처음 취업할 때는 지금처럼 다르게, 지금과는 다르게 좀 빨리 됐었거든요. 취업되고 나서
아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놀 걸 어떤 그런 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취업 성공하자마자 이제 술 마시면서 좀 내 청춘도 다 갔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취업 준비조차 또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있다. 네네. 그래요. 홍 쌤도 워낙 또 철두철미하셔서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으세요? 아유, 실패 경험이야 당연히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취준할 때요. 그때 제 꿈이 원래 그 일본 취업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면접을 한 3번 정도 보고 마지막 면접이 이제 일본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호텔하고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해외 취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자랑을 했죠. 그래서 교수님 저 일본에 인터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과외 소문 다 났어요. 뭐 홍기찬이 어디 일부 이상한 데 간대더라. 그리고 제 친구가 야 그거 아마 확인 차원에서 부르는 거 아닐까? 너 떨어뜨릴 거면 그냥 여기서 떨어뜨리지 뭐 일본까지 부르겠어. 견학이니까 넌 거의 붙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제 정신줄 좀 놓고 편안하게 면접장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3명이서 같이 갔는데 면접장이 들어섰고 저는 평상시처럼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다른 경쟁자들은 뭐 이렇게 패널 같은 거 그 당시 되게 옛날인데 개인 PT 자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차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원래 평상시에 저라고 하면 제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방심을 했고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맛봤죠. 그리고 제 인생은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구나 이제 그런 실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라는 거 정말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혹하게 여러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하지만 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일 가혹 같습니다. 활용정정으로 예, 죽을 때까지 좋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고 요즘 또 열심히 월동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네. 바로 고3 수험생들이라고 합니다.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10여 명이 매달린 대학 시험을 끝내고 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대학이 아무래도 결국은 취업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미리미리 스펙을 좀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스펙 얼리보드족인데요. 외국어 학원은 물론이고 해외 연수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 등 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뒤 어쩌면 지금의 대학생들과 취업 시장에서 같이 경쟁할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 자녀분이 올해 이제 수능을 치르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고3생들, 수험생들이랑 똑같이 입시 설명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직은 고2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돼서 그때부터 고3으로 준비를 하면은 반년밖에 준비를 못 하니까 지금부터 똑같이 고3처럼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와, 저 요즘에는 이런 얼리버드족들이 확실히 어떤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 쪽에도 이런 취업 얼리버드족이 있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예. 다루기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제가 요번 주 저번 주 해가지고 이제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농식품 분야 뭐 취업 설명회 같은 걸 각 거점 대학마다 하거든요. 그걸 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갔다 광주 갔다 충북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깜짝 놀란 게 거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 뭐 전 다 당연히 4학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4학년 한참 바쁘시죠 했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보니까 4학년 하니까 한 300명 있으면 그중에 한 20명, 30명만 있고요. 와, 요즘엔 3학년 하니까 진짜. 3학년이 한 100명. 그다음에 2학년 하니까 2학년이 100명. 나머지가 1학년이더라고요. 1학년 니네 왜 왔어? 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워낙 취업해가지고 너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11월이니까 2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설명이 와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 취업 설명할 때 3, 4학년을 위해서 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 2학년은 또 다른 구조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모아놓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고 저도 좀 당황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또 일찍 뭐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이제 선행학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지 먼저 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대학교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진짜 무섭다. 네,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요.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잡는다고 보세요? 근데 뭐 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10분 먼저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고. 네, 사실은 뭐 너무 또 남들을 보면서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또 어떤 자기 인생을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 준비라는 건 너무 일찍 한다기보다도 좀 자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준비라는 건 자기만의 준비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남들 보면서 너무 그거에 맞추려고 너무 빨리 하다가 보면은 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적절한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네, 근데 뭐 이게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되니까요. 그래요. 예. 홍 기자 쌤은 어떤 생각이세요? 뭐 이 주제가 뭐 취업 얼리버드족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긴 좋은데요. 저는 네. 뭐 대학생 아까 이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그 대학교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무 역량을 많이 쌓아요, 요즘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하면 해외 인턴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 뭐 이런 거 파고, 그다음에 공대생들은 또 공학 관련돼서 지식을 쌓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내가 발을 빼려고 해도 빼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3, 4학년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깎는 작업을 깊이 있게 진행을 해야 실제로 취업이 잘 되고요. 근데 저학년 시절 때는 본인을 좀 아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또 여러분들 전체적인 소양도 좀 넓히고, 독서도 많이 하고 신문도 좀 많이 읽으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폭을 넓히고 그 이후에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짜는 게 취업 관점에서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금 4학년인가요? 네, 제가 4학년이고 민우 군이 3학년이에요. 3학년. 예, 네. 예. 좀 미리미리 준비할 걸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때요? 저는 근데 사실 요즘 좀 혼란이 찾아오는데요. 사실 네. 저도 얼리버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옛날부터 계속 선행학습을 해오던 게 습관처럼 그렇게 몸에 배어 있기도 했고, 이게 아까 시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취업 설명회에 3학년 때 자주 다녔던 사람이 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기업 이제 몇 개를 정해서 취업 설명회를 미리 들어보고 뭐 어떻게 직무를 파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갔거든요. 실제로 근데 3학년들은 이제 한 뭐 휴학을 하려든지 아니면 이제 4학년이 될 거니까 하고 많이 찾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혼란이 왔던 건 사실 이렇게 얼리버드로 준비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 붙었어 이렇게 해서 SNS에 자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민우 군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전 이게 조금 위험하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저학년 때 좀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때는 이제 그거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구나, 좀 준비는 해야겠다 하면서 또 놀고 이런 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데 다만 이제 되게 아까 홍기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뤄보면서 나한테 진짜 맞는 게 뭔지 그런 걸 찾는 탐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요즘에 뭔가 약간 스펙 편식처럼 나는 이걸 난 정했어 그러면서 그것만 1학년 때 쭉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정말 해서 그것만 해가지고 완전히 했는데 그게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그 멘탈 데미지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그런 현상도 봤고, 그래서 뭔가 일찍 일어났으면은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벌레를 이것저것 다 잡아먹어봐야 되는데 송충이만 골라서 잡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골라서 해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리고 약간 좀 덧붙이자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효 기간이 2년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1, 2학년 때 열심히 따도 나중에 소용없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옛날에 막 외국어 화이팅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준비하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준비하자라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의 월동 준비가 미리미리 이제 취업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겨울 나의 월동 준비법. 나는 이렇게 겨울을 나겠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실 건지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블럭, 뭐 이시안닷컴, 소개팅, 상반기 외국어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홍쌤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블럭이 뭐죠? 저희 아들이 블럭 장난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기에 레고 좀 블럭. 예.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좀 놀아주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좀 같이 쌓고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요즘 시각적 사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려 9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요. 블럭 쌓기 문제가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LG다든가 현대에도 확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 또 그걸 만들면서 저는 이제 문제 만드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죠. 씁쓸한 현실이지만 저 또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적성시험에 대한 경쟁력을 쌓으셔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수리, 추리, 시각, 척사고, 직무상식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딱딱하지만 네. 겨울에 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네. 취준 생활을 좀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고세요. 감탄을 기승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인적성 시험의 블럭 쌓기 문제는 어려워요, 진짜로. 네, 뭐 어찌됐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아이와의 블럭놀이를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할 줄은 우리가 모두 상상을 훈훈한 못했습니다. 가족적인 얘기가 나오나 했는데 결국은 취업으로 가시는군요. 기승전 취업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수 씨는 없을 무? 네네. 뭐예요? 사실 진짜 뭐, 없어요? 네, 준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홍쌤 뒤에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다음 주에 자리 좀 바꿔주세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이대 앞에 그 옷을 사러 갔는데 네.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를 거 없다고, 겨울엔 뭘 입어도 춥다고. 사실 또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준비한다 그래서 겨울이 추운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준비한다고 겨울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럴 거면은 그냥 여름이건 겨울이건 어떤 자기 길을 그냥 쭉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러다 보면 또 봄날도 오게 되고 예. 또 어떤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고민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추울 거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시안 대표님은 누가 봐도 이제 X라고 하셨지만 이시안닷컴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PPL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네. 새해계 뭐 이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그때 네. 이시안닷컴 EX닷컴을 런칭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안 나온 사이트가 괜찮은데 이제 12월 15일 정도가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연도 안에 해냈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약간 시험판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겨울엔 요거에 좀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본인의 시간을 아주 진짜 알차게 잘 사용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게 그 방송을 통해서 뭐 기승전 취업이지만 기승전 본인의 스케줄이에요. 보통 전주대학교 교수. 조금 더 대놓고 하자면 기승전 지자랑 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지금 또 매진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리 씨는 뭐예요? 소개팅? 네, 저도 사실 철수 씨 의견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럼 너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걸 좀 써봤습니다. 사실 떠오르지 않아서 태진 씨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예. 이번 겨울에 늑대 목도리를 좀 두르라고 장만을 하라는 조언을 해서 힘입어서 소개팅으로 써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소개팅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예. 기승전 남자인가요? 기승전 남자.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마음이 안정돼야지 네. 일도 잘 되고 그래요. 예, 예. 윤선 양은 상반기? 예. 뭐 최불암 웃음소리를 내죠? 예. 아니, 사실 제가 앞부분에 예. 진짜 홍채 선생님 말씀이나 진짜 철수 씨 말씀 듣고 너무 웃어서 지금 기력이 없어요, 지금. 사실 이렇게 쓰기 싫은데요. 예. 진짜로 만약에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취준생 입장에서 월동 준비할 수 있는 건 이제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면서 취업 준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반기밖에 쓸 게 없더라고요. 계속 앞을 내다보자. 네. 예, 예, 윤선 알겠습니다. 양이 이 방송을 오래 하니까 점점 홍 기자 선생님 수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 하반기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상반기를 끝으로 더 이상 취업 준비하지 않기를 바라겠고, 네. 취업해서. 뭐, 민우 군은 외국어. 예.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미없는 답변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홍쌤이 기승찬, 죄송해요. 기승찬? 예, 누구예요, 그게? 기승전 취업 뭐 이거면은 저희는 그냥 취준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이제 4학년에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일단 외국어를 준비하는데 또 마침 또 내년에 또 교환 학생으로 갈 것도 있어서, 이제 좀 외국어를 많이 해놔야 가서 아까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어밖에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취준생은 뭐 사실 월동 준비 뭐 있나요? 기승전 공부죠. 예, 기승전 준비. 예, 알겠습니다. 자, 취업에 관한 토크 잡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는 못 들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감이 돼서 더더욱 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6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파이팅! 화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